자,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11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이번 장은요, 조금 쉽기도 하고 반대로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할 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수업을 할 텐데요. 혹시 학교라든가 별도의 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은, 이번 장은 그냥 리눅스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념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을 저희가 이제 11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실무에서 리눅스든 뭐 윈도우 서버든 서버 운영 체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리눅스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장도 역시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BMS 개념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은 그냥 대충 읽어봐도 충분하고요. 혹시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써봤다 그러면은 이제 요번 장을 통해서 요번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좀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데 요 내용만 본다고 해서 DBMS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익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별도의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념적인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을 여기 넣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는 자료를 얘기하고요. 테이블은 데이터의 표 형식이 쭉 나오는데 이거 뭐 읽어도 처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용어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요. 이 하나하나를 다 데이터라고 그래요. 홍길동, 경기, 23살 이런 것들 있죠.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이 표 있죠.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테이블. 그러면 여기 보면 테이블이 하나, 두 개 있죠. 고객 정보 테이블, 구매 정보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들을 저장하는 공간, 여기 이제 진한 색돼 있죠. 진한 원통 모양의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 DB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둘, 좀 크고 작고 여러 개 있지만 여러 개 있죠. 세 개나 있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바로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약자로 DBMS라고 부릅니다. 그 DBMS의 종류가 이제 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 장에서 마리아DB 그리고 오라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나오겠지만 MySQL과 MySQL 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물론 MySQL이 있어요. MySQL이 지금 오라클에 인수돼서 약간 상용적인 냄새가 나니까 거기 있는 개발자가 나와서 완전 무료 오픈소스를 만든 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MySQL과 마리아DB는 거의 90% 이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DB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DBMS고요. 자, 그러면은 레코드 볼까요? 레코드라는 건 이 각각 하나의 지금 뭐죠? 이 테이블에 행이 몇 개 있어요. 홍길동, 당당이, 이쁜이, 전변이 네 개 있죠? 이 네 개가 하나의 행, 이게 레코드 또는 로우라고 부르는 테이블의 행입니다. 자, 테이블에 열 있죠? 이건 무슨 열? 아이디열, 이름열, 나이열, 주소열. 이거를 열이죠. 열은 필드 또는 컬럼이라 불러요. 그렇죠? 열은 필드나 컬럼하고. 자, 이번에는 아이디는 여기는 문자가 들어가죠. 이름도 문자, 나이는 숫자가잖아요. 이런 걸 바로 데이터 형식 또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필드에 각 필드에 이쪽 열은 문자만, 이쪽 열도 문자만, 이쪽 열은 숫자만 이런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게 데이터 필드에 그 정수 문자 날짜를 지정하는 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자, 필드 네임은 여기는 아이디 열이죠. 아이디 필드잖아요. 이게 아이디 필드, 이름 필드, 나이 필드. 그래서 이걸 필드 네임 또는 열 이름 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키는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값인데요. 여기 보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PK라고 써 있죠.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이디 열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비어 있지도 않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중복되지 않는 각 열 이걸 주키열, 프라이머리 키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 주키와 대응하는 필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외래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는 DBMS인데
관계형 DBMS, 방금 얘기한 테이블 구조를 가지는 이런 DBMS를 관계형 DBMS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대부분의 DBMS는 관계형 DBMS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그림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컴퓨터 안에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 컴퓨터 안에는 요 내용을 구성하려면은 이 DBMS가 알아듣는 언어로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테이블을 만들어라, 뭐 DB를 만들어라, 데이터를 입력해라,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이 언어가, 그러니까 DBMS가 알아듣는 언어가 SQL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DBMS를 작동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당연히 방금 얘기한 용어에다가 SQL 언어를 배워야 지금 이 그림 같은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설명했는데 조금 더 길게는 뭐 560페이지, 561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이해가 덜 되셨으면 그 부분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죠? SQL 언어가 뭐예요? DBMS와 소통하는 언어죠.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배우기 위해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SQL 언어 자체만 배우는 것도 역시 별도로 책이 따로 한 권씩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필수인 거, 우리가 리눅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수인 것만 보죠. 자, DB 이름을 조회하는 건요, show databases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이 DBMS 안에 있는 DB 이름을 조회합니다. 우리 이따가 실습에서 해볼게요. 지금 한번 읽어만 보고요. 그리고 사용할 DB 지정은 유즈하고 이건데, 지금부터 내가 어떤 DB를 쓰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요. DB를 생성하는 건 이제 앞으로 create예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 주면 이게 생성이 되고요. 자, DB를 삭제하는 거는 드랍이에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자, 그리고 테이블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show 테이블 자면 테이블의 목록이 보이는 거고요. 테이블 구조를 확인한다. 테이블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explain 테이블 또는 DSG 테이블 이름 주면 되고. 자, 테이블 생성하는 게 이제 요게 조금 약간 복잡한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하고 필드 이름, 필드 타입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따가요, 우리 실습에서 직접 입력하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져야지 실습에서 원활하니까요. DB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조금 약간 진지하게 읽어서 약간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테이블 삭제는 드롭 테이블 이름 삭제되고요. 자, 테이블 수정하는 건 얼터 테이블 문도 있고요. 자, 이제 레코드를 삽입. 레코드가 아까 행이었죠. 로우라 그랬죠. 삽입하는 거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에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돼요. 그럼 요 예를 보면 insert into customer table value하고 홍길동, 스물둘 경기하면 홍길동 한 행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개 행이 들어가겠죠. 자, 레코드 삭제하는 건 delete from이에요. 그러면 한 개 행이 지워지는 거죠. 레코드 수정하는 건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se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예를 볼까요? 업데이트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나이를 25살 바꿔라. 누구를? 아이디가 홍길동인 사람을 25살 나이로 바꿔라. 이런 변경하는 거, 레코드를 수정하는 구문도 있습니다. 조회하는 게 이제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 값을 입력한 다음에는 활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그게 셀렉트문이죠. 셀렉트하고 이거 볼까요? 셀렉트 별표 모든 열을 의미하는 거죠. 셀렉트 모든 열 from 커스터머 테이블의 모든 열의 데이터를 보여줘라. 그러면은 전부 다 나오겠죠. 이건 셀렉트하고 아이디 열과 이름 열만 보여줘라.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그렇고 얘는 이제 조건, 웨어하고 조건, 아이디가 존인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만 보여줘라. 이렇게 웨어로 조건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리아DB를 지금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마리아D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ySQL 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MySQL과 거의 동일한데 완전 프리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가상으로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마리아DB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SQL 서버에다가 DBMS 전용 서버 가상화시죠. 얘를 DBMS 전용 서버로 한번 운영해 볼게요. 그리고 마리아DB는 우분투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DB 사이트 가서 최신 버전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식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죠. 가상머신을 모두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했던 거는 다 초기화시킬게요. 초기화시키는 건 뭐 금방 하니까요. 다 4개 다 초기화시키죠. 뭐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초기화. 마지막 윈 클라이언트도 초기화를 시킬게요. 됐죠? 자, 일단 서버를 플레이해서 서버를 부팅해서 사용을 하죠. 얘도 옆으로 좀 비춰놓을까요? 비춰놓고 서버. 자, 서버를 부팅하고 보죠. 자, 서버가 부팅됐네요. 서버 부팅됐으면 자, 터미널 열까요? 일단 터미널 열고 터미널은 항상 열어놔야겠죠? 자, 우리 지금 거기 사이트 가서요. 마리아DB 전용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다운로드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웹브라우저 띄워서요. 마리아DB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뭐 찾아가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할게요. 제가 주소를 써서. 자, 여기 downloads.mariadb.org 밑에요. 마리아DB 밑에 리파지토리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건 마리아DB를 배포하는 리파지토리들이 쭉 나와요. 그 저장소죠. 마리아DB에 대한 저장소. 접속되면 같이 보죠. 자, 이렇게 이 화면이 뜨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가끔 이게 안 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다운로드 mariadb.org 여기 들어가세요. 그게 원래 떠야 되는데 가끔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은 리파지토리 컴필레이션 툴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세요. 맨 위에 있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그러면 들어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뜨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우분투잖아요. 그래서 우분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16.04잖아요. 우리 16.04 쓰는 거. 얘 클릭하시고. 그죠? 그리고 10.1 스테이블 여기 쓸게요. 10.2는 베타고요. 물론 10.2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게 뭐 안정화되겠죠? 일단 지금은 10.1로 할게요. 여러분 10.1 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에나 카이스트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사이트니까 제일 빠를 거예요. 다른 데도 동일한 버전이 있는데 카이스트 여기가 우리나라 걸로 할게요. 클릭. 해서 기다리시면 밑에 이제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게 뜨면 이 중에서 이제 얘예요. 얘가 여러분이 딱 필요한 겁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이만큼 드래그하세요.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마우스 버튼 카피. 됐죠? 요거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입력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을 터미널에서 얘 이제 밑에 내리고요. 터미널에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명령어가 3개거든요. 자동 실행돼요. 터미널 열기 아니 붙여넣기죠. 붙여넣기. 하면 방금 우리 설정한 게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 줄 엔터. 이러면 지금 이제 설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pt-get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방금 한 설정 내용이 이제 우리 리파지토리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 작업은 끝났어요. 자, 얘가 프롬프트 떨어지겠죠? 잠깐 기다려보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리아DB를 설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설치하죠. apt-get으로 설치하죠. 그러면은 이제 리파지토리가 전에 방금 그 작업 안 하잖아요. 그럼 apt-get에서 설치하면은 우리 우분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걸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저장소를 약간 바꿨어요. 마리아DB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리아DB 서버에서 제공하는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덜 마리아DB-서버 그리고 마리아DB-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설치해 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사이트, 아까 그 있죠? 우리가 카이스트에 지정한 그 사이트 가서 딱 필요한 버전을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자, 마리아 루트 암호인데요. 루트 암호를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없이 할게요. 없이 하는 게 나중에 지정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탭키 눌러서 확인 가세요. 엔터.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는 거 일단 비워놓고 진행해 볼게요. 자, 또 나오면 또 탭키 엔터 진행하고요. 자, 마지막 3번 나오거든요. 탭키 엔터. 이렇게 진행하면 이제 마리아DB가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되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잠깐 멈춰 놓을게요. 저는.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설치가 완료되면 서비스를 가동해야죠. 클리어 시키고요. systemctl restart mysql이요. 서비스 이름 mysql이에요. 엔터. 그럼 MySQL 서버가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상시가 된 거죠. enable이죠. enable MySQL. 그러면 얘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스테이터스 올리면은 여기 가동하고 있죠? 러닝 이렇게 되면 MySQL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DB의 서비스 이름은 MySQL이에요. 왜냐면 예전 MySQL과 호환성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Q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방화벽 포트 열어줘야겠죠? UFW 언로우하고 포트는요 3306번이에요. 3306.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MySQL의 마리아DB의 포트 번호는 3306이다. 자, 이렇게 해서 MySQL을 다 됐고 웹에서 이제 접속하면 되는데요. MySQL 클라이언트를 써야 되는데 이제 깔아놓은 걸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일단 여기서 그냥 MySQL 쳐볼게요. MySQL. 그러면 여기 마리아DB하고 프롬프트가 떨어졌죠? 이러면 DBMS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운 아까서 연습한 SQL문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직은 좀 이따 해보고 이거지 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마리아DB를 설치를 서버에다가 완전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윈도우 서버에서 접속하는 것까지 바로 해보죠. 자, 비타민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리눅스 마리아DB로 접속할게요. 왜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버에다가 깔아놓고 여기서 DB 작업을 하진 않죠. 물론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되게 자기 PC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PC에서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PC를 MySQL 클라이언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MySQL 표현하는데요. 마리아DB랑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부팅해서요. 자, 여기 서버는 비록 리눅스지만 클라이언트는 윈도우에서 MySQL, 그러니까 마리아DB 클라이언트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죠. 자, 일단 부팅될 동안 서버로 와보세요. 서버 와서 자, 루트 비밀번호가 이게 아까 없었죠? 이러면 MySQL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루트 비밀 이게 루트가 오해하지 말게 이 사용자 OS 우분투에 사용자도 루트지만 MySQL의 관리자 이름도 우연히도 ROT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바꿔줘야겠죠. 이거지 하고 자 MySQL 어드민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u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하면 돼요. 이제 홀더 한 편에 1, 2, 3, 4를 할게요. 원래 1, 2, 3, 4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억하기 쉽게 1, 2, 3, 4 엔터. 자, 이제 MySQL 쳐볼게요. 그럼 접속이 안 돼요. 그죠?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MySQL-u 사용자 이름 루트 -p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하겠다. 엔터 이렇게 쳐주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비밀번호 아까 1, 2, 3, 4였죠? 하면은 이제 접속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거지 되고요. 자, 그리고 MySQL 마리아DB를 웹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줄게요. VI에서요. etc 밑에 MySQL 밑에 my.cnf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열어보세요. 행번호를 보고요. 여기서 47 정도 볼까요? 40 몇 등쯤 가면 bind 어드레스 있죠. bind 어드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7001이 무슨 말이죠? 이 컴퓨터죠. 이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냐면 보안 때문이에요. 외부 DB 안에 저장된 거 사실은 회원 정보라든가 뭐 은행 같은 거는 계좌 정보 이런 게 저장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저장되는데 외부에서 막 접속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막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접속할 거니까 얘를 샵으로 주석시키면 이제 여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외부에서 일단 접속을 허용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됐고요. 서비스를 제시하게 돼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마이 SQL 그래서 서비스 제시하고 아까 방화벽이랑 다 열어줬죠. 자, 이제 여기서 어디죠?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 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여기도 뭐가 필요하죠?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역시 마리아DB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 쓸게요. 자, 저희 카페에서 동일한 버전, 저희 책과 동일한 버전을 다운로드 했어요. 얘를 설치할게요. 자, 10.1.16이네요. 물론 버전이 좀 바뀌어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뭐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거야. 윈도우에 다음만 누르면 되죠. 체크하고 다음. 자, 그런데 우리 필요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있죠. 그러니까 지금 MySQL 얘가요. 클라이언트가 따로 없어요. 윈도우용은 따로 없어요. 그럼 서버가 깔리는데 우리 서버 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 끄세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있죠. 클릭해서 X 하고 뭐만 필요하면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선택해서 X 하세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저 다 X하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얘만 설치되도록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설치. 그래서 설치도 뭐 조금만 설치하니까 가볍게 되겠죠. 예. 자, 얘도 역시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닌 방법도 있는데 뭐 다른 사용과 기본적으로 그 툴을 쓰는 것보다요 가장 기본적인 MySQL 접속 명령으로 쓰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왜죠? 서버 B에서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래픽 아닌 툴로 할게요. 자, C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일단 명령 프롬프트 할게요. 여기서 MySQL 클라이언트가 깔려있는 폴더로 이동할게요. 자, CD 하고요. 프로그램 발에 PRO 탭 치시면 죄송합니다. CD하고 역슬래시 갈게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 갔죠? CD 프로하고 탭 키치면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죠? 엔터 CD MA 탭하면 마리아DB 10.1 폴더 되죠? 엔터 CD bin 하면 bin 탭체죠? 그러면 요 폴더 C 프로그램 파일즈 마리아DB 10.1 bin 폴더로 이동했어요. 자, 확인해볼까요? dir하고 mysql.exe 하면 얘 있죠. 얘가 바로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됐나요? 자, 실행은 그냥 MySQL 실행하면 접속이 안 되겠죠. 왜 안 됐죠? 이거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면 자기 자신한테 접속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전부다 MySQL 서버 안 깔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이 될 게 없죠. 그럼 어디로 접속해야 돼요? 일로 접속해야죠. 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클리어하고 갈까요? CLS죠 얘는. 자, MySQL하고요. 마이너스 H하고 서버의 IP 호스트 약자인데 IP가 100번이죠. 이걸 적어주세요. 19.168.111.100번. 그리고 마이너스 유저 아까 누구였죠? 우리가 루트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P 비밀번호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 일로 지금 접속하고 비밀번호 1, 2, 3, 4였어요. 엔터 하면은 접속이 될 것 같은데 접속이 안 돼요. 자, 안 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얘가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루트 사용자 있잖아요. 그럼 이 루트 사용자의 계정 이름이요. 루트 골뱅이 이 서버 IP로 되는 거죠. 또는 로컬호스트. 그러니까 이쪽 서버에서 아까 서버에서 허용된 루트 사용자는 ROT 골뱅이 로컬호스트예요. 마리아DB 사용자가요. 근데 얘가 접속할 때는요. 이렇게 붙여가요. 루트만 썼잖아요. 루트 골뱅이 이 컴퓨터의 IP를 붙여가요. 그럼 이 컴퓨터의 IP는 뭐죠? IP 컨피그죠. 133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접속돼요. MySQL을 여 서버에 접속 일로 하는데 유저는 루트 골뱅이 1916811 133 마이너스 P 하니까
그런 사용자는 없어요. 루트는 루트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MySQL 들어갈까요? MySQL 들어가세요. -u 루트 -p 1, 2, 3 다 들어가세요. use MySQL 하고요. 자, 여기다 select user host from user not like 홀더함표 두 개. 아, 죄송합니다. use가 아까 했는데 왜 u가 안 됐죠? use MySQL 됐는데 글자 틀렸죠. from을 폼이나 썼네요. from from이죠. 자, 뭐가 또 틀렸죠? 자꾸 틀리네요. 자, 또 틀렸죠. where를 빼먹었죠. from user where user not like 요거죠. 비어있고 됐죠? 자, 글자 틀리면 안 되죠. 잠깐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현재 루트 골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루트 골뱅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없잖아요. 루트 골뱅이 우리가 133은 없잖아요. 19168 111.133 그거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 133을 추가해 줬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IP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해 주는데 19168 111 들어가는 애들까지는 다 허용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추가해 줄게요. 그러니까 루트 골뱅이 19168 111까지만 들어가면은 그 사용자는 패스. 그걸 해주려면 이제 여기다가 그랜트 명령, 그랜트 올 프리빌리지 하고 on하고 별표점 별표 2 하고 이제 사용자인데 우리가 루트 사용자를 해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유저, 윈도우 유저에서요. 윈 유저라고 이건 여러분이 지어주면 돼요. 윈 유저하고 골뱅이 홀다운표 192.168.111%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이따가 윈 유저로 들어가려고요. 윈 유저하고 19168 111. 뒤에는 다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맞추면. 이거는 다 통과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지정할까요? identified by 우리 4321로 할까요? 홀다운표로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쿼리 오케이 나면 여기 문법이 안 틀린 거예요. 됐죠? 사용자 윈유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요 IP, 요 네트워크에서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접속해 볼까요? 여기서 다시 CLS 하고요. 호스트 됐고 유저가 루트가 아니라 뭐였죠? 아까 윈 유저라고 했죠? 윈 유저. 비밀번호 4321. 어때요? 접속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윈 유저로 접속하나 여기서 윈 유저로 접속하나 여러분들은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지. 그럼 빠지죠? 자, 여기서도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MySQL 작업을 하는데요. 아무 데서나 하세요. 서버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데서 작업이 되고 다 SQL문만 알면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죠? 우리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테이블 만들고 이런 작업할 차례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해할 텐데 쉬시기 전에요. 퀴즈 11-1번 있죠? 이거를 하고 그리고 쉬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퀴즈를 할 수 있으니까. 자, 퀴즈 11-1번을 직접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